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이라서 다들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침에 뭐 정신없는 것보다는 뭐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텐데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시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저의 이야기를 꼭 시청해 주시고 천회장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같이 동반자로서, 동지로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의외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존감 올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존감 올리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10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내가 망가질 정도로 남을 챙기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 망가질 정도로 챙겨보나요? 하여튼 망가질 정도로 챙기지 말고 두 번째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응?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넘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떠나는 사람 애써 붙들지 말고, 여덟 번째는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지 말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례한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고요. 열 번째는 칭찬을 들으면은 아니에요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그런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어야 할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 여러분이 가장 인정받아야 할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주가가 엉망이라 가지고 아유 좀 처참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꾸 빠지고 해가지고 다들 지금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사진 속의 인물은 그 누구냐 그 손흥민 선수죠. 유명한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갈아먹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네요. 아침 7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6를 손목에 찬 손흥민이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는 사과를 한 입 깨문 뒤에 그 믹서기에다 갈아버리네요. 믹서기에 갈아버리는데 그런 갈린 사과 주스를 들고 미소 짓는 손흥민의 얼굴 위로 여러분의 하루는 전날 밤 갤럭시 워치 6와 함께 시작됩니다. 뭐 그런 문구가 흐르는 거예요. 삼성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더 드림 골 그런 광고입니다. 갤럭시 제품 엠베서더죠. 손흥민하고 함께 경쟁사 애플을 겨냥한 광고인데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 6의 수면 관리 기술이 강조됐고요. 초반에는 손흥민이가 얕은 잠을 자는 그런 렘 수면이에요. 렘, REM, 렘 수면인데 이 상태가 지속이 돼가지고 여러 꿈을 꾸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공을 차려던 손흥민이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공의 속도에 당황을 하는데 이후 골키퍼가 갑자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 등 다소 아주 기이한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던 중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가 잠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죠. 잠을 잘 잘 때 갤럭시 워치 6의 수면 추적 기능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캐스트의 말 뒤로 경기장을 찾아온 관중들과 TV로 손흥민을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도 모두 손목에 찬 갤럭시 워치를 꺼내드는 거예요. 이 잠에서 깬 손흥민은 전체 수면 시간 7시 54분, 실제 수면 시간이 7시 20분으로 자신의 수면 점수가 92점이었다는 갤럭시 워치 6의 안내와 함께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직접 사과를 갈아 넣는 장면이 삼성이 경쟁사 애플을 직접 겨냥한 장면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는 삼성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하고 고성능 그런 프로세서를 탑재해가지고
수면 관리 기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내년 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은 수면 호흡 발견 지원 그런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하나씩 구입해서 한번 차고 다녀보십시오. 저도 참고로 갤럭시 워치 있습니다. 삼성은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오랜 기간 일해왔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올해 메모리 사업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 그 잡포스팅을 통해서인데, 이 잡포스팅은 삼성이 처음 도입된 사내 재취업 형태의 자발적인 인사 이동 시스템이에요. 그 A씨는 해당 부서 분위기랑 현안을 수소문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이직 과정처럼 치열했어요.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할 수 있어 만족을 하는데,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공정 설계 분야에서 그 자리가 난 데다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두둑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삼성은 경력 25년 차죠. 그 이상의 고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시니어 잡 포스팅을 전사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대상자들 만족도가 높고 60세 정년 연장 시대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삼성은 주니어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던 잡포스팅 대상자를 고참 직원들로 확대합니다. 이 잡포스팅은 인사 이동이지만은 마치 이직처럼 진행이 되고요. 직무와 사업부 전환이 가능한 제도로 이제 서류하고 면접 평가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삼성은 최근에 가전과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그 DX 부분의 시니어 잡포스팅을 진행 중이죠. 시니어 잡포스팅은 21년 DS 부분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 DX 부분까지 이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확대를 했고요. 이 DS 부분에서 근무하던 B씨가 20년 가까이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이 반도체 그런 공정 관리 그 근무를 오랜 기간 이제 해왔다고 합니다. 출퇴근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B씨는 사내 잡포스팅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B씨는 세미나에서 받은 안내를 바탕으로 잡포스팅에 지원을 해서 집 근처 사무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삶의 질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시니어 잡포스팅은 오랜 기간 같은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 새로운 조직에서 은퇴 후에 길을 모색하고 싶은 경우 고민이 많은 고참 부장들한테는 회사 생활 2회차의 카드를 주겠다는 건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 그런 실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공고를 게시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채용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담당 부서에서 네트워크 장비 관리만 25년 넘게 한 부장이 생활가전 담당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냉장고의 품질 관리를 맡을 수 있어요. 물론 최종 합격 발표까지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쓸 정도로 철저한 보안도 지켜줍니다. 인기가 많은 부서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치열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주로 10년차 미만의 주니어급 사원들을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잡포스팅은 지원 근무 대상이 근속 25년 이상의 경험이죠.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대상 고참 사원들이라는 게 큰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삼성 관계자도 고참 관리자가 필요한 부서에서 좋은 인력을 얻고 직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서 윈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난 18일까지 시니어 잡포스팅 지원서를 접수받아가지고 현재 서류 전형을 진행 중이고, 다음 주 26일부터 면접 과정 거쳐서 11월 3일 최종 합격자 발표합니다. 이번에 모집 부서는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CS센터, 영상사업부 20여 곳 됩니다. 20여 곳. 주요 직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품질, 물류, 회로 설계, 제품 개발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을 25년 이상 근무 경험에 준하는 인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고숙련 인원들이 부족한 그런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인력 추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령의 사회를 맞아가지고 삼성은 지난 2014년 정년을 55세에서 한 60세로 연장을 합니다.
이후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임직원의 평균 연령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의 20대 직원 수는 지난 2015년 19만 1986명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9%입니다. 지난해는 8만 3,169명이 집계됐네요. 반면에 40대 이상 직원 수가 증가를 했고, 30대 이상의 임직원은 2015년 9만 2,700명에서 지난해 11만 1,600명으로 40대 이상은 4만 990명에서 7만 5,5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니어 잡 포스팅 외에는 그 삼성은 고숙련 임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은 시니어급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그 펠로우나 마스터 제도도 확대합니다. 이 펠로우 마스터는 그 R&D 직군에 있는 기술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대우하는 제도네요. 지난해 인사의 경우 두 그 직군의 승진 폭은 삼성이 2017년 해당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 전문가를 등용한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삼성에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그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반 그 하락 출발했던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다른 결과표를 받아들였는데, 하이닉스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 삼성은 또 하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500원 올라서 12만 6,2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장중에 12만 2,800원까지 내렸지만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삼성은 전일 대비 700원 내려서 6만 8,800원에 거래 마쳤고, 당초 장중에 6만 8,100원까지 내린 것을 일부 회복했는데, 전일 대비 하락을 막지 못했죠. 하이닉스는 선방했음에도 웃지 못했고, 최근에 13만원대로 올라선 지 이틀 만에 다시 12만원 선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이날도 12만 닉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그 외국인들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458억, 4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각각 390억, 590억 순매도를 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난 17일 중국 공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니까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을 합니다. 이에 별도 허가 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이 승인됨에 따라서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또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의 해소 등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죠. 전날 그 미국의 장기 국제 수익률의 상승과 미국의 반도체주 하락,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에도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훼손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죠. 사업이 경쟁사보다 우수하고 실적 개선 흐름도 빠르다는 점, 그런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쳐서 삼성전자 대비 낙폭이 축소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이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글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삼성하고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요즘 내년부터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구글 디바이스 그 담당 부사장인데, 이날 인도에서 열린 구글 포 인디아 행사에서 해외하고 현지 제조업체 협력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픽셀 8을 인도에서 생산할 거라고 하네요. 픽셀 8은 지난 4일 출시된 구글의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오스트로 부사장은 구체적인 협력 업체와 인도 내 생산 규모, 생산 공정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인도의 그 이코노믹 타임스가 구글이 대만과 그 대만 폭스콘 인도 제조사 그 딕슨 테크놀로지하고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했어요. 그 인도에서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구글은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안드로이드죠. OS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도를 주요 성장 시장으로 봅니다. 구글은 인도 소비자가 구글 지도 앱에서 직접 지하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공개를 하네요. 또 인도에서 구글페이를 통한 대출도 시작했고, 은행 대출 기관 DMI 파이낸스하고 제휴를 해서 가맹점을 위한 소액 대출을 15,000루피부터 시작합니다. 인도의 서부 그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국제금융기술 도시에는 구글의 글로벌 핀테크 운영 센터를 열기로 했어요.
이미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한 애플하고 삼성도 생산 비중을 점차 늘리는데 지난해부터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애플이 올해 인도에서 출하한 아이폰 15를 글로벌 출시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이 인도산 아이폰을 1차 출시국에 먼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애플은 지난 3월 말 기준 아이폰의 7%를 인도에서 제조했어요. 인도는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인도량의 25%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A 시리즈 등 보급형 스마트폰을 생산했던 삼성도 올해 들어서 갤럭시 A23하고 플리퍼, 폴드퍼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하죠. 그 메이드 인 인디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를 적극 추진하는데 미국의 최대 메모리 업체죠. 반도체 기업인 그 마이크론은 인도에서 내년 연말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인도 벵갈루루에 4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